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가 조사위까지 꾸려지는 진통 끝에 전모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댓글 개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의견을 나눈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확인. 촛불 집회 사건 처리에 의문을 가진 판사에겐 선동과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고 했고, 판사들 모임을 이끌었던 의장에 대해선 학생운동 경력이 있다는 문건을 작성. 심지어 판사들의 가정사까지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이상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법원 수뇌부가 어떤 식으로 정치 권력과 유착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갖고 있던 관심 재판에 대한 진행 상황, 그리고 또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동향을 사찰하고 심지어는 선제 대응책까지 담긴 법원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인데요. 그야말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거세지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모시고 이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상암동에 계셨다고요? 하루 종일 TBS 청사에 있습니다. TBS 청사에? 네. 직원이세요? 그 오전 방송은 네. 비정규직으로 제가 잠깐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진행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이 과찬입니다. 자자했어요.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슈가 이슈인 만큼 바로 본질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굉장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그 극명하게 갈리더만요. 이를테면은 보수 언론은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또 진보 언론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걸로 이제 그 착목해서 보도를 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판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중립성 훼손뿐만 아니라 네. 법원을 들어다가 행정부에 갖다 바친 거죠. 법원을 들어다 행정부에 갖다 바쳤다. 정말 이 선배 법관들이 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냈던 사법권 독립, 외부로부터의 독립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고 몇 차례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그렇습니다. 희생당한 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한 번에 그냥 무너뜨린 거죠. 한 번에. 예. 네. 이거 그것도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수석 비서관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이게 대법원장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참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시계를 좀 과거로 돌려서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 다니는 것까지 국정원이 사찰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국정원이 사실은 대법원 안에 있었더라고요. 국정원이 대법원 안에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네. 앞부분에 앵커께서 지금 하신 말씀, 네. 대법원장을 국정원이 사찰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문건 자체가 그냥 네.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풍설이었고, 풍설. 그 당시에 네. 법원 내부를 비롯해서 법조계에 돌았던 소문은 네. 국정원, 검찰, 경찰 등등 정보기관에 대해서 법원이 판사들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좀 넘겨달라. 넘겨달라. 라는 요구를 했었다라는 네, 네.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뭐 이거는 증거는 없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실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뭐 평판사인지 부장판사인지 대법원장인지 알 게 뭡니까? 일단 네. 판사는 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네. 대법원장이 등산 다닌다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찰당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일체 것들을 다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했던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네. 지금 나온 이번 문제. 조사 보고서에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네. 이 발표한 작성한 추가 이 조사 보고서 죄송합니다. 조사 보고서에 나온 이런 정도의 내용,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참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뭐 재판 네. 준비하는 태도가 어떤지, 네. 일과 가정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과 가정사, 네. 가정사도. 네. 그 다음에 유학 갔다 와서 뭘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유학 갔다 와서 무슨 고민을 하는지 가정사가 어떤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상세하게 나왔던데요. 이 문건을 봐서는 네. 사실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문건을 봐서는 명확하진 않은데 네. 지금 약간 클로즈업 네, 해주시면요.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 이게 네. 그 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했다는 문건인데요. 차땡땡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예. 여기 두 번째 장에 보면 네. 개시 경위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쭉 나오면서 예. 재판 준비에 매우 철저한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다 예. 하면서 근거가 네. 이메일을 들고 있어요. 이메일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메일을. 그래서 이 이메일이라는 게 예. 어디서 나온 이메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 추측 가능한 거는 네. 법원 내부 이메일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그러네요. 그거를 어떻게 열어봤는가 들여다봤는가 이거 개인 이메일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 이메일,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괄호 속에 살아온 지난 날이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직전에 메모를 하나만 더 작성하다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달려갔는데 임종은 몇 배였는데 그때 참 슬펐는데 다시 비슷한 삶을 완전히 개인 예. 얘기인데 이게 개인 이메일이 어떻게 이게 수집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뭐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독일 유학에서 복귀한 후에 네. 이제 뭐 무엇을 했는지 네. 그리고 뭐 상고법원에 대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얘기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메일들이 지금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외부로 보낸 이메일인지 그러니까 당시 이 차판사가 시사인의 칼럼을 게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건지 거기까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네. 어떻든 이메일을 이 법원행정처 쪽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법원행정처의 개인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주나요? 판사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또 지금 이제 예. 앵커께서 비밀번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건 중에 뭐가 있냐면요. 네. 판사들이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예. 만들었다는- 저쪽으로. 예. 카메라 쪽으로. 네. 판사들이 만들었다는 예. 이판사판 야단법석 다음 카페 예. 현황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보고. 합니다. 예. 여기에 판사들이 보면- 만든 카페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확보를 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이게 법원이잖아요. 네. 판사들이고요. 네. 그리고 불법 행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공무원들. 그럼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어떤 방법으로?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이 너무 심각한데요. 뭐 예? 또 이야기를 네.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것이 이제 그 소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판결 선고 관련한 네. 각계 동향에 관해서 분석하고 네. 여기서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각계 동향을 왜 법원이 분석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법원이 왜 각계 동향을 분석하고? 여기에 보면 1번 BH라고 돼 있죠. BH 예, 청와대 얘기하는 반응.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기사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뒤에 보면 네. 여야 각 당, 언론, 예. 사법부 내부가 있습니다. 예. 그 내부에서 이제 소장법관들 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예. 그다음에 예. 내부 게시판에 어떤 동향을 예. 하고 있느냐. 예. 근데 결론에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있습니다. 예. 향후 정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이 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아이고, 웃지 마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막 저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막혀서 웃음이 저도- 나오는데 예.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하는 데잖아요. 굉장히 네. 근엄한 분들인데 네. 정무적 판단은 이건 정치권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면 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네.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줄 수도 있다. 예. 자. 이게 판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야, 참, 우리 PD께서 계속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지금 법원에서 판사들이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발상을 여기에서 전환하면, 청와대 말고 대법원이
뭐 정권의 이니시티브를 지는 겁니까? 정권이라기보다 이게 네. 어디에 배경이 이제 상고법원이니까. 아, 상고법원. 예, 상고법원이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그 당시 양승태 대법원. 예,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상고법원을 매개로 해서 법원과 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줄 듯 하면서 계속 얻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기화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문건의 작성자들이 판사님들이신 거죠? 그렇죠. 판사님들이 재판이나 법원 행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계셨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문건 작성자들은 보고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입니다. 근데 이 심의관은 판사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가가지고 물론 이제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재판을 하거나 판결을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 법원 사무에 관한 규칙이라고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조정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아이고 제가 이거 미리 좀 드릴 걸. 네. 괜찮습니다. 바로바로 공개해 주세요. 전혀 이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 사무표입니다. 네, 이 카메라로 보여주세요. 이거는 대법원 규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이 뭐 하는 데냐? 사법행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소통 정책의 기획 및 집행, 복지 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 국회 행정부 기타 대외 관계 업무 이런 걸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엔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게다가 판사 개인의 동향을 파악한다던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가정사가 어떤지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전혀 아니거든요. 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까지 하는. 지금 이게 정말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나온 것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된 거예요. 당시 재판에 어떻게 국정원법은 위반인데 선거법은 무죄가 됐지? 이거 너무 이상하다 했었어요. 근데 여기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법원장이 입법, 사법, 행정에 독립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그렇게 그러니까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높잖아요. 민정수석보다. 의전서열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입니다. 3위.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가 민정수석한테 민정수석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줘요.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총평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을 들어다가 수석비서관한테 갖다 바친 건데 근데 제가 더 이제 분노하고 다른 판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상 뭘 얘기를 했었냐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안 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대법원장이 하는 얘기는 보통 신년사 내지는 뭐 신임법관 취임 뭐 임명할 때 기념사 뭐 이런 거 할 때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론을 빙자해서 재판에 간섭하려고 하는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그거를 뭐 단호히 배격하겠다. 뭐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 독립. 그런데 실제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청와대, 그것도 헌법기관도 아닌 수석비서관한테 재판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독립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한 거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다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꼭 제가 체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언론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근데 괜히 집안 싸움 한 거다라고
그리고 이제 판사들 내부가 극명하게 갈리도록 만들었다. 일종의 이제 이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폄훼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보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판사 개인 이를테면은 판사 뒷조사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했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이 태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그 블랙리스트 은폐 의혹이 좀 있어요. 네. 그 조사에 협조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법원 행정처 기획심의관 2명, 그 다음에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그 다음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 4명이 쓰던 공용 컴퓨터인데 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가지고 조사 자체를 못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 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오버한 거 아니야? 예. 오버했다. 예. 그런 보도하시는 기자님들, 당신들에 대해서 이런 문건 만들면 좋겠습니까? 원하시면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예. 네,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익을 받거든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고요. 뭐 그걸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의 증거 은폐와 증거 인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 주셨던 대로 예. 그 공용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네. 법관, 그걸 사용하는 그 법관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하는데 동의를 거부했죠. 개봉을 거부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다른 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었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예. 그러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예. 이 경우에 지금 법원 입장에서 이걸 조사하는 데는 예.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임의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임의 조사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예. 뭐 긴급 피난이든 뭐 소유권 이로이든 아주 예외적인 그런 법리를 대야만 네. 조사를 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도 강제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네. 키워드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네. 들어서 그 컴퓨터 내에 존재하고 있는 파일 중에서 네. 이름을 쳐봅니다. 뭐 우리법 연구회 이렇게 친다든가 네. 뭐 이정열 이렇게 친다든가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만 추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조사하면 네. 엄청나죠. 그 중에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700여 개가 지금 삭제됐다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예. 한데 예.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전해 들었는데요. 네. 하나는 네. 그렇게 인멸을 한 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아주 교묘하게 인멸을 한 것이 증거인멸인 거죠. 예. 예. 아예 파일을 삭제한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파일은 있는데 네.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예. 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예. 뭐 문서 작성해 보셨을 예, 테니까 예, 예. 파일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일은 살아있으니까 깡통. 띄워도 예. 띄울 수는 있는데 네. 백지인 거예요. 백지 파일.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우기도 어렵겠네요. 그거 다 찾아가지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열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면은. 개봉의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서 네. 거부하고 거기서 이제 뭐 왔다 갔다 얘기가 도는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이 문제는 판사들의 동향을 보고 해서 이를테면 지금 뭐 보수 언론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테면은 판사 PC까지 뒤졌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지금 판사 동향 파악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뭐 이런 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상 불이익은 실제로 없었나요? 판사들이?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예. 뭐를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네. 명단이 없었다라는 취지 아닌가 네. 싶은데 그러니까 정리된 엑셀 파일로 정리된 명단이 없었다는 건가요? 이게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저기 예.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예. 예. 사법행정위원회 예. 위원 후보자 검토. 이 네. 사법행정위원회가 뭐냐면요. 예. 법원 개혁을 위해서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보니까 네. 이 위원회에다가 여기 문건에도 나오는데 왕당파들을 기용을 하면 예. 욕하지 않겠느냐, 비판하지 않겠느냐. 아. 그래서 왕당파 말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진보적이거나 반 행정처적인 사람들을 좀 추천을 많이 하자. 네. 대신에 이 위원회를 유명무실하
시켜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사들을 추천할 것이냐? 네. 네. 예, 후보자 추천 명단입니다. 예, 명단. 예, 이런 사람들을 여기 카메라로. 추천하자. 아, 명단이 나왔네요. 예, 여기 1번부터 쭉 있죠. 예.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64번까지 있습니다. 64번. 예. 64명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한 거네요. 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예. 번호 있죠. 예. 이름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현재 소속 법원, 예. 연수원 기수, 예. 그다음에 생년, 생년. 예, 그다음에 네. 출신 고등학교, 예. 출신 학교, 예. 그다음 경력으로 네. 그런 걸 쓰는 거죠. 옛날 우리법 연구회, 예. 인권법 연구회, 노동법 연구회, 젠더법 연구회, 소위 이제 법원 내에 있는 약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그 연구회 소속 인지 여부. 네. 그다음 옆에다가 그 사람의 성향을 써놓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면 뭐 전략적 사고에 능하나 주장이 강경한 편은 아니다. 뭐 온건한 성향이다. 이런 것까지 다 써놨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처음에 애당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그렇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2분이나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갈 것이어서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또 보실게요. 저기 계속 TBS 주변에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앞에 저 뭐 방을 하나 얻을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